다음 순서는 공통질의 순서입니다. 협회 사무처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10개 주제를 선정했고요. 또 그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5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주제 하나씩 질의를 드리고 후보자 2분에게 각각 3분씩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전 방안입니다. 자격제도와 보수교육제도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국사회복지협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협회 직원과 일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닌 100만 사회복지사의 명실상부한 대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1급 사회복지사는 15만 3천 명, 2급 사회복지사는 9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투표권이 있는 사회복지사는 3만 3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회원 참여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인권 보장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들과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2019년 10월 기준 상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3,565명으로 5년 전인 12,965명과 비교하면 600여 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은 66학점에서 88학점을 이수해야 2급 자격증을 발급받고 4년제 대학교의 부전공자는 42학점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2급 자격증을 발급받고 졸업 당해년도에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복수 및 부전공자 양산에 기여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급 자격시험 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깊이 있는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보수교육 강사 현장 추천제를 도입하고 교육과정을 통한 보수교육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회원 참여 확대를 위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청년 및 여성 사회복지사 비례 및 할당제 등을 도입해서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지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네,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네, 우리 협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의 기본 사명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전문성 제고의 핵심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의지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급 자격을 폐지하였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의지를 높이는 데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은 2급 자격증에 대한 국가시험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전문가로 대접할 수 있는 자격의지를 높이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의 직무 규정을 현재 시행령에 3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7, 8가지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도 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직능별, 분야별 다양한 보수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쉽고 더 전문적인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도 지원도 법률로 보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사회복지사들 또 청년 사회복지사들, 은퇴를 앞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다양한 특화 교육도 만들어 가서 사회복지사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통계 영감을 발간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능, 직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협회 운영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는
회장 추천 이사에 여성을 50% 할당하고 청년을 20%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0명의 중앙대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대의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직능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장기요양, 그룹홈, 공공기관, 타부처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의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격제도와 보수교육을 위해서 지역복지재단, 학회, 다양한 직능과 함께하는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연구에 2만 3천여 명의 공무원 회원들과 함께함으로써 사회복지 공공의 발전도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형 사회복지사, 프리랜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협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5대 전문가 단체로 성장하도록 3년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 체계와 같은 처우 개선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동일하게 3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일임금 체계의 도입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협회를 중심으로 단일임금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서울을 시작하여 제주, 부산, 인천에서 단일임금 도입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에 따라서 부처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국비지원시설과 지방이용시설의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중앙협회는 무엇보다도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있도록 3년 안에 단일임금 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것처럼 2022년까지는 인건비 100%를 확보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근무하는 지방이양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는 17개 지방협회와 협력하여 단일임금 체계가 전 지방에 도입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을 위한 아동연대, 여성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직능과의 연대를 통해서 소규모 시설을 위한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와의 정례 협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 도입하고 법으로 제도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기본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통합하고 그 안에 지역, 분야,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다음 국회 때에는 꼭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여 년 동안 처우법을 개정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단일임금 체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공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매 3년마다 실태 조사된 결과를 근거로 우리 협회가 각 지자체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단일임금 시스템 안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연별을 통해서 지역별로 단일임금 수준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등 전국적인 단일임금 체계 완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동일하게 3분입니다. 네, 사회복지사 임금 체계 등 처우 개선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후보님의 공약인 단일임금 체계는 현재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나눔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기호 2번 장순욱은 제 공약인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달성하기 위해서 급여 수준의 인상뿐만 아니라 급여의 각종 수당들, 즉 현재 보조금에서 10시간을 묶여 있는
연장 근로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주 22시간을 준용하여 시간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복지 포인트를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경력 산정으로 혼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내를 보면 사회복지사가 타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승진 최소 연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경력을 확대하고 경력 상호 교차 인정 방안에 대한 경력 표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는 급 호봉을 기준으로 기관에 전체적으로 교부됩니다. 이는 오랜 기관일수록 직원을 채용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며 승진 소요 인원을 승진 소요 연한을 한참 초과하여도 승진할 수 없게 됩니다. 기관마다 총액 개념의 호봉을 인정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시 인건비 교부 금액을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 장순욱은 사회복지사 임금 체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처우 개선 조례 개정, 예를 들면 서울, 경기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 처우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단기적으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에서 복지 공약 후보를 추천해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의 혁신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공통지표에 있어 11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된 팀 간의 편차 문제, 평가위원회 전문성 결여, 규정 평가지표에서의 수정, 보완의 반복, 과도한 서류 중심의 평가로 인한 현장 업무의 공백,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등 평가 결과 활용의 부적절성, A등급 시설의 80% 이상 상회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과 더불어 평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평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 장순욱은 한국장애목주간협회 회장의 임기 중에 첫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설평가를 주관하던 시기에는 지역별,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결하던 지표를 개선하였고, 둘째, 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시기에는 농산어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비, 후원금 등 불합리한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것이 일회성 평가 및 점수 제도와 서열화 폐지입니다. 지자체 지도점검과 유사하며 평가 내용에 중복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의수탁 등에 있어 지자체가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합니다. 평가 혁신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회복지 실천 가치를 지향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학습과 성장 관점으로 평가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여야 합니다. 즉, 지금의 평가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과제로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교수가 개발에 참여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강요하는 방식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4차 산업시대입니다.
이러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중간 과정을 개방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반복하여 현장의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담론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현장에 기반을 둔 평가 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도하여 유관 사회복지사들과 연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 발언해 주시죠. 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혁신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18년까지 총 7주기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1주기에 평균 70점을 기록했던 평가 점수는 제7주기 2018년에는 평균 86점, 87점 후반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가 시설의 평가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기존 평가 지표로는 평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 무용론과 평가제도 혁신의 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필요했던 평가가 필요했던 현장의 변화는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난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개혁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다른 과업에 밀려서 상당히 소홀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20일 국회에서 평가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고 그 공청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제 개혁 방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평가도 이 위탁 기간과 맞물려서 5년을 주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평가 지표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력과 사업 영역만 평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통망 정보를 그냥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서류를 산더미처럼 준비하는 그런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3년의 서류를 준비하는 그런 부담감이 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 복지시설 지원단을 설치하여 연간 상시 컨설팅을 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평가위원을 상시 채용함으로써 평가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면서 격차를 해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평가 결과를 각 사업의 안내와 시설 안내 지침의 변화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평가에서 나타났던 좋은 점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을 시설 안내에 변화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는 우리의 사업을 보여주고 그대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 중심의 평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질의는 사회복지사의 정치력, 즉 단결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회의 정치적 참여보다는 회원들의 정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협회 출신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 그 단체의 이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3년간 우리 협회도 정치력 강화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국가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복지 정치의 필요성을 우리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지가 증대되어야 되는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협의를 더욱 회원과 소통하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만 명 모이는 정책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회 때 보여주셨던 많은 회원들의 여러 같은 성원과 함께
제2차 정책대회를 2만 명 규모로 준비하여서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총선 및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연대체를 구성하고 복지 공약을 만들어내고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2차 정책대회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와 연계함으로써 대통령 후보가 2만 명 우리 회원 앞에서 복지를 이야기하고 당선된 후에는 그 복지 공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협회가 더욱더 압력을 가하고 회원들이 압력을 가하는 그런 복지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 비례대표를 국회에 꼭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우리 협회 설립 역사상 우리 협회가 주체가 되어 국회 비례대표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대표를 국회에 보냄으로써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전문가의 모습을 국회를 통해서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정치력 강화에 함께해 주신다면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협회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협회장의 정치 참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정치를 하되 협회장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는 디딤돌이 되고 안내자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 사회복지사의 정치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정치력 강화 방안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력은 여타의 전문 집단인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 등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대비하여 저는 각 사회복지단체별 현안 이슈 해결을 위한 범사회복지계 연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에 해왔던 범사회복지 연대가 흩어졌다 보이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4 정책대회는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26개 사회복지단체 공동대표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고 산하회원 기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들이 함께하였기에 성공적으로 정책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력은 먼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힘이 구성되고 정치적 다양성과 협력 체계를 통하여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 장순욱은 공약으로 제시한 현장과의 100회 콘서트를 포함한 현장 네트워크 강화와 협회 내 이사 및 대의원의 다양성을 통해 실효적 참여 통로를 만들어 사회복지사의 참여와 협회 내 민주화 정치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치력은 정치권과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사회복지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진짜 사회복지사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정당에 추천하고 복지 공약을 우선하는 정당, 의회의원, 단체장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한 포상제도와 공약 실천 평가를 활용하여 연계고리와 정치적 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장순욱은 사회복지 정치학교, 복지국가학교와 같은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과 사회복지 시민단체, 행정연구회 및 정부 내 사회복지사들과의 연대를 이끌어내어 정치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기호 2번 장순우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사회복지사 비정규직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관하거나 시청을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정은 사회복지사의 이전에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 지역자활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 학교 사회복지사 및 교육복지사, 대체인력 파견 등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많은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노인 통합돌봄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개편되면서 전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기관당 최소 2명에서 4명 정도 선발됩니다. 인건비는 최대 262만 원으로 1년 이상 4년 이하의 경력직을 선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를 양산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저 장순욱은 첫째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급여의 수당을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 그리고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사업을 감시하고 압박하겠습니다. 셋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세력화에 더욱 힘써서 사회적 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과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 발언해 주시죠. 네, 우리 사회복지 동료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참 아프다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인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평균 3,700만 원인데 비해서 비정규직은 2,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호봉은 10호봉이나 비정규직의 호봉은 3.85봉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인간적 처우의 다름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된 동일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순욱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로 인한 새로운 비정규직의 대두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큰 어려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어떠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를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 평가 지표에 계약직 직원 산정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와 각종 지원단체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단발성 사업을 지향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 협의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법인, 시설, 직능과 협력하여서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급여를 인상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정규직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공개 채용을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경력도 100%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과 연계하여서 비정규직이 철폐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동일하게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